자, 집합으로 갑니다. 집합은 개념 자체는 되게 간단하고 쉬운데 용어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초반에 할 말이 좀 있어요. 근데 좀 빨리 설명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집합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뭐냐? 말 그대로 그냥 뭐 집합시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모임입니다. 모임. 그래서 집합은 다른 말로 모임이에요. 그치만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는 좀 칼 같죠?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명확한 모임이에요. 그럼 뭐가 명확하냐? 대상이 명확한 모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키 큰 사람의 모임 이러면 뭐 키가 큰 게 도대체 뭐 얼마나 커야 키 큰 건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확실하지가 않다,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뭐 키가 무슨 뭐 170cm 뭐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은 뭐 명확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집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높은 산들의 모임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그치만 가장 높은 산의 모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의 모임 이러면은 백두산, 뭐 물론 뭐 북한도 우리나라니까 그렇게 친다고. 백두산. 그래서 이렇게 명확해져요. 그래서 가장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집합 말고 또 나오는 용어가 있죠. 이 대상에 관련된 걸 목적으로 하는 용어가 또 나오게 되네요. 그거를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합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백한 상태로 등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그거에 관련된 거는 뭐 쉽게 그냥 정리 한번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집합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총 3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기는 하죠. 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원소들을 다 쓰는 거. 그러니까 무식하게 다 쓰는 거.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집합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뭐 6 이하의, 아니다, 6의 약수, 뭐 이런 식으로 집합을 정리한다 라고 한다면 원소 나열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요? 1, 2, 3, 6 그쵸?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써버리면 되겠죠. 어차피 목적이 되는 그 대상이 명백하니까. 다만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이게 경계선이 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집합상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중괄호 기호를 써서 집합 기호를 꼭 써줘야만 우리 집합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집합이 무슨 집합인지 좀 간단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잖아요. 뭐 이게 6의 약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기니까 뭐 예를 들면 뭐 2배수면서 3배수인 거 뭐를 뭐 동시에 얘기한다고 해도 그건 좀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보통 집합 같은 경우에는 네이밍을 좀 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A 집합, B 집합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냥 6약수 집합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줘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타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얘 말고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을 만한 거에도 적용 한번 해보자.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들면서 아의 집합을 명백하게 규정해서 들어가는 거.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A 집합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일단 집합 기호를 써줘야 되는데 나중에 확통에도 나오겠지만 조건이 나오면은 무조건 바라는 기호가 들어갑니다. 바라는 기호가 들어가요. 바라는 기호가 들어갑니다. 그 바를 기준으로 왼쪽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다가는 조건 뭐라고 써요? 6의 약수. 근데 뭐 참고로 이게 지금 6약수를 갖다가 내가 자연수만 써놓기는 했지만 사실상 약수는 음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6 이게 다 됩니다. 그렇죠? 다만 나는 그냥 편의상
자연수인 상태에서만 본다라고 했을 때로 그냥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렇죠? 자연수만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면 그때 육약수라는 표현을 써놓으면은 뭔가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x가 육약수다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놓을 거겠다. x가 6의 약수다. 그래야만 우리가 대상이 x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다가 x를 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만약에 똑같이 x는 6의 약수, 6의 양의 약수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얘가 만약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좀 명백한 그 목적이 되는 대상이 x라면은 마찬가지로 1, 2, 3, 6으로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제곱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x가 원소가 아니고 x제곱이 원소가 되네요. 그렇죠? x제곱. 그래서 얘는 1, 2, 3, 6 요것만 쓰는 게 아니고 1제곱, 2제곱, 3제곱, 6제곱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곱으로 나타내야 원소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좀 목적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거는 뭐가 있죠?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거는 그림처럼 우리가 무슨 그 함수 같은 경우도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렇죠. 수식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프도 그릴 수 있죠. 집합 같은 경우에도 그 그래프에 대응되는 애가 존재하죠. 자, 그거를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냐? 수학자 벤 아저씨가 만들어서 벤 이름이 벤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프처럼 그리게 되네요. 자, 여기다가 그냥 그림처럼 해놓고 A집합이다 라고 해놓으면 이 안에 1, 2, 3, 6이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안에서 또 참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런 자연수를 전체를 다 나타내는 집합이 따로 있다면 걔는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을 또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추가 용어를 든다면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은 보통 우리가 기호를 뭐라고 쓰냐? U라고 써요. 그러니까 유니버스의 약자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전체 집합. 자,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뭐냐면 공집합이라는 개념도 또 있겠죠. 왜? 아무것도 없는 집합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걔는 기호를 동그라미 땡 이렇게 그냥 쓰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전체 집합 U집합이 1, 2, 3, 4, 5, 6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겠고요.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집합들은 다 그 안에 있는 걸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 바깥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전체를 얘로 한정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집합, 육약수 집합을 써놓는다. 이 안에 지금 1, 2, 3, 6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집합 중에서 A집합이 아닌 나머지 4랑 5라는 집합은 지금 바깥에 있는 건가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뭐냐면은 포함관계예요. 포함관계. 자, 여기에서는 지금 집합과 원소만 나타내고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 중에서도 집합과 원소에 관련된 어떤 포함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걸 예시로 좀 들어볼게요. A집합과 원소 중에 6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다라면 포함관계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삼지창 모양으로 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원래는 얘를 먼저 쓴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쓰던 거를 갖다가 반대로 해놓은 것도 가능하다라고 든 거예요. 자, 그때 이거는 뭐냐? 영어로 이자예요. 그렇죠? 영어로 이자. 왜 이자냐면은 원소라는 용어가 일레멘트의 약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의 원소 중에 6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일레멘트의 약자 이자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그냥 수학적 기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반대로 써도 문제는 안 생겨요. 그죠? 포함관계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 안에는 7이라는 원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일레멘트가 아니다 라고 해서 들어간다 라고 봐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 다예요.
자, 그러면은 요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를 잠깐만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11번까지 1분만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11번까지. 자, 그래서 뭐 너무 쉽죠? 1번 다리가 4개인 동물들의 모임. 명확하죠? 집합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100에 가까운, 뭐가 가까운지 모르죠?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X. 자, 몸무게가 가벼운 학생들의 모임. 그죠? 가볍다라는 그 표현도 기준이 없어요. 그죠? 불명료하니까 X. 자, 축구를 잘하는 남학생의 모임. 잘한다라는 기준이 없죠? X. 그쵸? 뭐 잘생긴 남학생의 모임. 이것도 좀 아니죠? 그죠? 그런 것도 안 돼요. 자, 우리 반에서 안경을 낀 학생들의 모임 명백합니다. 동그라미죠. 그래서 2, 3, 4번 빼고는 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6, 7, 8, 9, 10, 11도 마찬가지예요. 10 이하의 홀수가 되네요. 그러면 10 이하의 홀수니까 1번, 9번, 10번 얘네만 일레멘트가 되고요. 나머지 7, 8, 11은 아니다. 그래서 짝대기까지 기호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5번부터 19번까지 얘도 1분 정도만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15번부터 19번까지만. 자, 15번은 3배수만 다 쓰고 있죠. 그래서 3배수 집합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조건제시법으로 써달라 그랬으니까 X바, 그죠? X를 원소로 가져오면은 X는 3배수. 뒤에다가 추가로 X는 자연수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쵸?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참고적으로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한계가 주어져 있지 않은 원소가 무한대개수, 무한집합. 자, 그 다음에 16번 1, 2, 3, 6, 9, 18. 뭐 딱 봐도 그냥 18의 약수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X바. 아니, 솔직히 꼭 이게 답은 아니에요. 그죠? 표현만 보면 본인 마음대로 해요. 진짜로.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16번 같은 경우는 규칙이 딱 보여요. 18. X는 18의 양의 약수. 그쵸? 약배수는 정수 조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양수인지 음수인지 다 구분해줘야 됩니다. 원칙상. 자, 그리고 17번. 자, X바. X는 10보다 큰 자연수. 그러면 뭐 얘도 지금 무한집합이죠. 10보다 큰 자연수니까 11, 12, 13부터 땡땡땡땡. 그쵸? 그냥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 자, 얘는 지금 조건제시법 30 이하의 4배수 중 자연수. 그럼 얘는 4, 8, 12부터 뭐 2, 8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는 원소가 몇 개예요? 7개죠? 이런 집합을 유한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원소의 개수가 한계가 있는 집합,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있는 집합, 무한집합. 그래서 유한집합, 무한집합. 당연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한집합들은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표현 방법 조금 이따가 또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MATH에서 들어가 있는 알파벳
그럼 뭐 MATH지 뭐.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집합은 똑같은 원소를 또 쓰지 않아요. 똑같은 원소를.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약에 원소 나열법으로 쓰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APPL이 뭐 애플, 그죠? 사과 뭐 이런 걸 갖다가 원소 나열법으로 쓴다고 쳐볼게요. 5개 원소를 쓴다고 칠게요. 그럼 A, P, P, L, E 다 쓰나요? 안 씁니다. P는 한 번만 써요. 그래서 한 종류만 나타냅니다. 원소는 중복된 걸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그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될 거예요. 뭐 방금 얘기했어요. 일단 뭐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에 관련된 건데 그냥 추가적으로 이것만 좀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지금 A집합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자, 별도로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런 경우에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개다. 근데 그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넘버의 약자 n자를 쓰면서 괄호를 좀 써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NA다 라고 써주네요. 4개. 그렇죠. 딱 요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들은 좀 그냥 넘어가 볼게요. 자, 참고로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유집합은 뭐 원소가 몇 개인지 제한이 있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집합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빵개. 그렇죠. 빵개. 자, 참고로 공집합을 동그라미 땡 이렇게도 쓰지만 집합 기호 안에 원소를 아무것도 안 써놓는 것도 그냥 공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둘이 어차피 똑같은 기호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20번부터 28번까지 후딱 한 번만 1분만 한번 풀어볼게요. 20번부터 28번까지만. 그죠? 너무 쉬운 문제죠? 자, 유한집합. 20번은 무한집합. 21번은 유한집합. 22번은 5배수, 끝도 없네요. 그죠? 무한집합. 23번은 1보다 작은 자연수. 아무것도 없죠? 공집합. 그 다음에 두 자리 자연수. 그럼 뭐 10부터 99까지니까, 얘도 유한집합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25번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하나. 26번 0만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 당연히 원소 한 개가 될 겁니다. 자, 27번 ABCD 2만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니까 원소 개수 5개. 그래서 5라고 써주면 되고요. 28번 8의 양약수 1, 2, 4, 8. 그렇죠. 4개만 원소기 때문에 4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까지 다 들어간 상태가 됩니다. 자, 부분집합까지 함께 가려고 그랬는데 부분집합은 아마 오늘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유형 쪽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유형 쪽으로. 왜냐면 개념만 설명하고 말 게 아니라서. 자, 뭐 일단 너무 간단하지만 53번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집합의 정의 53번 하나만 해봅시다. 집합이 아닌 것.
역시나 답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오케이. 구경 한 번만. 오케이. 자, 답이 1, 2, 3번이 다 튀어나왔어요. 뭐 4, 5번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일단 우리 학교 여자 선생님 모임이면은 뭐 학교라는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 선생님이라면은,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순간 상상이 들었어. 남자면서 여자일 수도 있나? 미안해. 네. 아무튼, 그건 일단 빼고. 자, 제3의 성별은 일단 좀 빼고. 아무튼, 여자 선생님의 모임, 확실합니다. 그죠? 확실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모임. 그죠? 이게 가장이라는 표현이 없다면, 얘는 집합이 될 수는 없죠. 근데, 가장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작은 동물들의 모임. 그쵸? 요거는 안 돼요. 그럼 얘는 가장이라는 말이 붙으면 되나? 가장 작은 동물들의 모임?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제가 어디까지 동물로 인정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애매한 구석도 생겨요. 그쵸? 그래서 얘는 가장을 붙이는 문제가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왜? 생물학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자, 아무튼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야구 좋아하는 남학생들의 모임. 그쵸? 얘에서 좀 갈려요. 야구를 좋아한다? 뭐야, 그럼 좋아하는 거랑 좋아하지 않는 거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좋아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야구가 뭔지를 알아야 좋아하는지 모르는지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몰라요. 그럼 야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뭐 무조건 다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눠야 되냐? 그건 모르는 거지. 그렇죠? 좋아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거까지는 나는 확실히 좋아해. 그 되게 애매한 경계선이라는 거야. 구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 자, 그러면 10보다 큰 짝수면 뭐 명확하죠. 여전히 10보다 큰 짝수. 12부터 그냥 전부 다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거 실수 되게 많이 나와요. 그쵸? 솔직히 생각해봐요. 시험장에서 내가 진짜 어려운 것까지 막 다 풀어. 근데 이런 거 틀렸다고 쳐봐요. 진짜 피눈물 나는 거예요. 레벨 4 맞아놓고서는 이런 거 틀려놓으면 어차피 점수 거기서 오게요. 진짜 소수점 몇 점 차이밖에 안 나요. 되게 피눈물 납니다. 등급상 변화가 없으면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2등급 떴다고 쳐봐요. 진짜 피눈물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절대 실수는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아무튼 그럼 얘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집합과 원소 사이관계, 그죠? 포함관계, 일레멘트를 쓰는 애로 한 번만 좀 가봅시다. 너무 쉽지만 55번 한 번만 해볼게요. 55번. 자, 잘 고민해야 됩니다. 실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까지 했는데 3번이 답이네 하고 3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5번까지 다 확인해야 돼요. 다 확인해서 전부 OX 다 확실하게 판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덜 나와요. 자, 참고로 라지 R은 지금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웬만하면은. 자, 1번 한번 볼게요. 루트 4는 정수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루트 4는 2예요. 정수 맞죠? 틀렸고요. 3분의 5는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는 있을 유자, 비율 이자. 비율이 있는 수. 그죠? 비율수. 비율수가 분수죠. 분수로 나타내지고 있으니까 유리수가 맞아요. 자, 파이는
유리수냐? 아니죠. 그렇죠? 얘는 무리수예요. 비율이 없어요. 분수꼴로 아예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분수라고 하는 거는 정수분의 정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4번. 무리수 더하기 1. 그럼 무리수죠. 무리수는 당연히 실수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예 100제곱은 실수가 아니다. 100제곱이면은 1이죠. 얘는 아예 정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쉬운 문제지만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한 건데 뭐 이것저것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간단하게 60번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너무 쉬우면은 좀 그래서 60번 저 C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X는 A의 원소라는 뜻이고 Y는 B의 원소라는 뜻이에요. C의 원소 Z는 X 곱하기 Y,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곱하내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A는 뭐예요? 2의 거듭제곱이에요. 이걸 굳이 원소날법으로 써본다 그러면은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끝이 없는 무한집합이 되고요. 자, 얘는 3의 거듭제곱이 되죠?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3의 4제곱, 그쵸? 얘도 무한집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Z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와, 끝도 없겠죠? 지금 말도 안 되게 엄청 많을 거예요. 자, 당연히 제일 작은 원소는 제일 작은 것끼리 곱한 거. 그쵸? 2 곱하기 3이 일단 제일 작은 원소가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는 2 곱하기 3의 제곱. 그죠?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은 뭐지? 순서는 좀 헷갈리는데, 헷갈리면 그냥 다 하나로만 이렇게 가봐요. 그럼 얘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3의 4제곱 쭉 가다가 그 다음에 2의 제곱으로 3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또 다 곱하는 거네. 그렇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쭉 가다가 또 3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그냥 이러고 그냥 계속 가는 거니까 결론은 뭐예요? 2랑 3으로만 소인수분해될 수 있는 애들이면 다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지 않은 거는 60밖에는 없네요. 그쵸? 왜? 60은 5라는 소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넘어가 봅시다. 자, 뒤쪽에 있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하나만 좀 해볼게요. 하나만. 62번 한 번만 해볼게요. 62번. 그냥 단순히 정의에 관련된 얘기일 뿐입니다. 부분집합 가야 되겠는데?
요 다음 단원이 이제 집합의 연산, 6단원이 집합의 연산이고요. 7단원이 명제예요. 그 다음에 함수로 갑니다. 그렇죠. 뭐 어려운 거는 아니었으니까.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무한집합. 10의 양약수는 유한집합이네요. 그렇죠. 1, 2, 50밖에 없으니까. 자,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면 그냥 5배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5배수 집합. 그래서 50, 15. 이거 무한집합이네요. 그렇죠. 무한집합.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는 0. 이잖아요. 제곱해서 그럼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니까 실수 중에서는 없죠. 조건 자체에 실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 말 없었으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원소예요. 그렇죠. 요 말이 없었으면은.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공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해줘야 됩니다. 뭐 어쨌거나 뭐 무한집합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디귿은 틀렸어요. 그렇죠. 요게 이건 말건. 근데 이게 있으니까 공집합. 이거 없으면은 뿔마 2i. 그렇죠. 원소 두 개. 자, 그러면 x의 크기가 2보다 작은 유리수, 그쵸? 유리수도 셀 수가 없죠? 그쵸? 한도 끝도 없어요. 왜?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2부터, 그럼 5분의 4까지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많지. 분모가 5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분의 얼마지? 199. 뭐 이런 것도 다 되잖아요. 그쵸? 분모는 끝도 없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무한집합이다 라고 일단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보다 큰 짝수. 그러면 얘는 6, 8, 10. 그쵸? 얘도 어차피 무한집합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뒤로 넘어가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한 번만 가봅시다. 원소의 개수. 67번 한번 가볼게요. 67번. 어렵지 않습니다. 67번. 왜 답이 다 다르지? 같은 답이 나오는 사람이 좀 많긴 하네요. 지금 8, 9, 10, 13 이렇게 나왔어요. 답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8, 9, 10,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12. 자, 이거 A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A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는 공집합밖에 없잖아요. 순서쌍이 원소구나. 그죠? 순서쌍이 원소구나. 0,0이라는 이 순서쌍 하나가 원소예요. 하나가 한 개입니다. X 하나 Y 하나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거 실수 아니었으면은 허수까지 들어간다가 이거 무한집합 되는 거예요. 그죠? 무한집합. 자, 그러면 일단은 B도 한번 볼게요. N이 5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러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X는 1, 2 집어넣으면 3, 5, 7, 9. 그쵸? 그래서 얘는 원소가 5개구나. 얘는 1개구나. 그쵸? 이제 A만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N은 원소가 아니에요. X만 원소예요. X만 원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X랑 N이 둘 다 정수예요. 정수를 정수로 나눠서 정수 나왔다 그러면 뭐 약배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X랑 N이 둘 다 10의 약수로 나와야지만 됩니다. 자, N과 X가 전부 10의 약수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1, 2, 5, 10이잖아. 그렇죠. 그럼 10, 5, 2, 1. 그러면 얘는 될 수 있는 값이 1, 2, 5, 10이네. 그러면 뭐 4개네. 답은 10.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계속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그죠? 약배수는 정수 조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음수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얘는 뿔마 다 들어가요. 8개야, 8개. 괜찮아요? 8개. 오케이. 자, 이거 지금 플러스 10 말고도 뿔마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다 더하면은 14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답 뭐지? 틀렸나? 그럼 뭐로 돼 있어요? 어잉? 맞는데? 14예요. 그게 괜찮아요? 그렇죠? 잠깐만. 분명히 내가 들어들어서 왔을 때 8, 9, 10, 13만 있었는데. 자, 아무튼 답은 14였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실수. 지금 솔직히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실수. 그래서 실수만 좀 조심해주면 될 거예요. 답은 14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68번 하나만 해볼게요. 뭐 어렵진 않은데 간단하게 한 번만 풀어봅시다. 요거하고 부분집합 좀 나가볼게요. 포함관계 정도만. 다음 주에 이제 집합의 연산까지 다 끝나야 돼요. 맞아. 8개 나왔지? 1, 50에서 뿔마. X가 0일 수가 사실 없기는 해요. X가 0이 못 나와요. 왜냐면 N은 정수라서 뭘 집어넣어도 분자가 0이 아닙니다. 절대 0이 안 나오죠. 분모는 애초에 0이 아예 못 들어가요. 오케이. 부럽다.
빠르다. 자, 그래서 얘는 그쵸, 왜 원소가 10개밖에 안 나오는지를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왜 10개밖에 없는지. 오케이. 똑같은 원소는 안 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같은 원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원소 나열법으로 쓴다 그러면은 1 더했을 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한번 할까? X가 1, 2, 3, 4, 5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B가 지금 Y죠. 1, 3, 5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1, 3, 5로 나오는 경우 2, 4, 6 이렇게 되겠죠. 얘도 지금 이 5가 아니고 A구나. 그렇죠. 여기도 지금 1, 3, 5로 들어간다면 미안해, 너무 작아졌다. 너무 작아졌다. 5, 7 이렇게 되겠고, 맞나? 맞죠? 자, 얘도 지금 1, 3, 5가 들어간다면 밑으로 좀 내려야겠다. 자, 여기 지금 4, 6, 8 그 다음에 1, 3, 5가 들어간다면 5, 7, 9가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도 1, 3, 5를 더해주면 A 플러스 1, A 플러스 3, A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뭔지 모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중복된 것들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 4, 6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밑에서 4, 6은 다 지워버릴게요. 4, 6은 다 지워버립시다. 더 지울 게 없네요. 그쵸? 그 다음에 3, 5, 7도 그대로 남겨두면은 3, 5, 7 제외한 나머지 5, 7 얘네들 지워버리면 8과 9까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만 중복. 나머지는 혼자 따로 놀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소의 개수가 10개가 나오게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요거를 갖다가 정리해주면은 2, 3, 4, 5, 6, 7, 8, 9까지가 들어가 있는 원소가 되고요. 그 안에 이제 A 플러스 1, A 플러스 3, A 플러스 5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A가 가장 크려면은 얘가 A 플러스 1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A가 8이니까 11과 13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A 값이 8인 경우가 최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최소로 그러면 A 플러스 5가 2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A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괜찮을까? 그렇죠. 왜? 제일 작은 애가 제일 큰 거랑 겹쳐버리면 나머지는 더 커져 버리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합의 포함관계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집합의 포함관계. 자, 일단은 얘는 이제 지금까지는 뭐예요? 하나의 집합에 관련해서 원소만 가지고 좀 본 거라면 이제부터는 2개 집합에 관련된 관계를 보게 되겠네요. 그렇죠? 두 집합의 포함 관계. 얘는 지금 한 집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봅시다. A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그냥 예시로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A 집합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B 집합이 만약에 1과 2만 들어가 있다면 부러졌어. 자, 1과 2만 들어가 있다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펜타그램 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A 집합 안에 B 집합이 있을 거고 1과 2를 원소로 3, 4, 5는 밖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한마디로 B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는 A 안에 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둘 중에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해서 3지창이 아니라 2지창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얘도 이거랑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렇게 쓰던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요게
contain, 포함한다 라는 뜻의 약자 C자를 갖다가 써놓은 거라서 그래요. 그냥 수학기호예요, 수학기호.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반대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요거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나는 솔직히 저게 처음에 잘 안 외워져가지고 그 밧줄이 있잖아요. 밧줄 양쪽을 잡아서 밧줄을 휙 던져요. 쏙 들어오죠. 슉. 그래서 B가 A 안에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좀 덜 헷갈리기는 해요. 나만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나만 그럴 수도 있고.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포함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이 B라는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 A의 일부분만 들어가 있다 라고 해서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부분집합이라는 용어를 정의를 잠깐 해보면, 자, 부분집합의 정의는 주어진 집합의 원소를 전부 또는 일부 갖고 있는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뭐 정의는 뭐 그때그때 좀 달라요. 나는 그냥 이게 제일 심플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정의는. 자, 여기다가 써놓은 거는 뭐죠? 내가 여기다 어떻게 써놨냐? 그쵸. 얘는 그냥 완전히 엄밀한 정의 그냥 그대로 써놨어요.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그냥 모든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얘는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C라는 집합이 있다고 칠게요. 1, 2, 3이에요. 자, 그러면 C의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다 라고 한다면 방금 얘기했죠? 얘의 원소 중 전부 또는 일부 가지고 있는 집합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일부라고 하는 게 꼭 원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도 없는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것도. 자, 그래서 얘는 지금 C라는 원소가 1, 2, 3이었잖아요. 자, 갖는 거 안 갖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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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1, 2, 3을 모두 갖고 있으면 1, 2, 3이야. 그렇죠? 그럼 이 상태는 뭐예요? 1, 2는 있는데 3은 없어요. 1, 2. 얘는 지금 1, 3만 갖고 있네요. 얘는 지금 1만 원소로 갖고 있는 상태. 얘는 지금 2, 3만 원소로 갖고 있는 거. 얘는 지금 2만 원소로 갖고 있는 거. 3만 원소로 갖고 있는 거. 공집합까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8개구나. 다시 한번. C라는 집합이 1, 2, 3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의 일부가 되는 부분집합 만약에 D라고 친다면 얘는 요 1, 2, 3이란 원소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1이라고 하는 원소는 존재할 수 있는 위치 경우의 수가 2군데예요. 얘는 경우의 수가 2가지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니까. 그러면 2라는 원소도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개. 얘도 2개. 자, 그럼 1, 2, 3을 모두 나열해야만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합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다 곱해서 2의 세제곱. 그래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의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일일이 다 쓴다 그러면은 원소 빵개인 경우 공집합, 1개짜리 인집합, 그 다음에 2개짜리 인집합. 미안해. 글씨 막 날아간다. 미안해. 날아간다. 미국까지 날아간다. 미안해. 자, 글씨 막 날아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 여기서 부분집합의 개수. 사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부분집합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4개다. 그러면 이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원소 4개가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그죠? 경우가 둘둘둘둘 고배 법칙으로 들어가니까 2n의 제곱 총 16개의 부분집합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2의 NA 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2NA 제곱 이해되죠? 자,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잡한 경우의 수 문제가 집합하고 연계돼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 그대로 나와요. 참고로 얘는 그러면 경우의 수에서만 나오냐? 아니, 확통에서 또 나와요. 고3까지 나옵니다. 고3까지 나와요. 어려워요. 오케이, 꼭 마스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 말고 다른 게 또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 그럼 잠깐만. 얘는 지금 이것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완전히 똑같잖아. 그렇죠? 아이, 그럼 이거는 부분이 아니지 않냐? 아니, 전부 다 들어가는 건 부분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거 아니냐? 서로 같은 집합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얘 말고 진부분 집합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진부분 집합은 말 그대로 진짜로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부 들어가 있는 거를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빠진 게 진부분 집합이야. 괜찮죠? 공집합은 다 들어가요. 공집합은.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포함 관계만 좀 보고요. 엄밀하게 부분 집합을 본격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다음 주 토요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포함 관계 관련된 거 29번에서부터 32번 요것만 일단 1번만 풀어보고 뒤에 유형 문제 하나만 풀고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자, 서로 같은 집합은 등호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완전히 똑같은 집합이에요. 그냥 항등식 같은 존재.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죠? 포함 관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자, 밑에 것도 있기는 한데 그냥 32번까지만 볼게요. 자, 1, 2 집합은 1, 2, 3 집합 안에 포함됩니다. 그죠? 컨테인. 그죠? 집합과 집합의 관계는 컨테인이에요. 그죠? 집합과 원소의 관계가 일레멘트입니다. 그럼 원소와 원소의 관계는? 없죠. 그죠? 원소랑 원소의 관계는 없어요. 존재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같은지 다른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30번. 얘는 자연수인데. 0, 1, 2, 3이네. 0은 얘만 있어요.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써줍니다. 포함하지 않아요. 반대로 쓰면 안 돼요? 반대로 써도 돼요. 둘 다 안 됩니다. 둘 다 안 돼요. 31번은? 이거 포함되잖아요. 근데 반대로도 포함되죠? 이렇게 서로가 다 포함되는 경우는 완전 같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포함 관계보다는 등호로 쓰게 된다.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같은 경우는 3배수, 6배수, 뭐 당연히 6배수가 3배수 안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 와, 시간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이야, 어떡하냐. 72번 한 번만 해볼게요. 미안해. 72번 한 번만. 딱 하나만.
그죠? A에 있는 원소 중에서 3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죠? A 플러스 1을 처음부터 생각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 A 플러스 1을 7로 보면 안 돼요. 그죠? 7은 A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오케이. 어우, 다들 빠르다. 빠르다. 미안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무리 지어볼게. 자, 3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럼 3이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얘가 3이거나 얘가 3이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요게 3이다. 그럼 A는 5가 될 테고 A가 5면 맞는지 한 번만 볼게요. A가 5면은 얘는 7, 3. B는 5 집어넣었으니까 3. 25 빼기 1이니까 24. 7. 포함되는 거 맞네요. 그렇죠? 답은 5예요. 자, 그럼 만약에 2번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A 제곱이 4니까 A가 2인 경우 또는 마이너스 2인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A가 양수 조건, 음수 조건도 없네요. 그럼 만약에 A가 2면 어떻게 돼요? 왼쪽은 4, 3이에요. B는 얘는 지금 2 집어넣으면 빵 나오고요. 여기는 지금 3 나오고 여기 7 나와요. 4가 없어. 그쵸? 얘는 지금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면은 얘는 0과 3 이렇게 될 텐데 B집합 자체에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사 얘는 지금 3 나오는 거 맞고 7. 그쵸? 7만 있지 지금 없잖아요. 3만 있지 없잖아요. 그죠? 얘도 안 된다. 그래서 답은 5일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숙제는 미안. 너무 아쉽다. 조금밖에 안 되네. 74번까지만 갈게요. 74번까지만. 와, 시간 왜 이렇게 빨라? 와. 얘 큰일 났다. 자, 미안해. 서둘러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 친구들도 꼭 기다릴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저는 남아서 질문해도 되고요. 자, 고생이 많았어요. 안녕. 정말 잘 가. 오늘 안녕. 도영이 잘 가. 안녕. 잘 가, 지민아. 4시쯤 4시 반 전에 도착. 수빈이 안녕. 잘 가, 조용아. 혜원아 고생했어. 안녕. 안녕, 서현아. 혜원아. 저쪽으로 가면 돼요. 혜연아, 우리 저쪽 가면 돼요.